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오후 2시 59분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맥케인 상원의원 장례식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따뜻한 영화를 보고 나오면은 그 영화의 잔상이 오랫동안 가슴과 머리에 남고, 그리고 여운이 있습니다. 여운, 울림이 있습니다. 알라바마에서 생긴 일, 그레고리 팩이 나오는 영화, 흑백 영화입니다만 60년대 만들어진 영화, 그것을 봤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라는 유명한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최근에 다시 개봉되어서 봤습니다. 그레고리 팩이 시골 변호사인데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리는 흑인을 변호하는 모습을 그의 어린 딸의 눈으로 관찰한 것이죠. 바로 맥케인 장례식이 그런 그림같이 남아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만은 미국이 상당히 격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의 지도부가 다 그 워싱턴에 있는 국립성당에 모여서 맥케인을 추모를 했습니다. 그 장례식은 맥케인이 죽기 전에 조사를 누가 하고 노래는 뭘 한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자기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장례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장례식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하죠. 내가 왜 죽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가 아니고, 맥케인은 자신의 죽음, 장례식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슬픔의 장소라기보다는 위대한 생애를 회고하는 어떤 축하 장소 같은 면도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나오는 노래 곡목들이 저 세대에 상당히 친숙한 노래가 많았습니다. 데니 보이, 그 다음에 아메리카 더 뷰티풀 등등. 그걸 들으면서 역시 맥케인과 저는 한국의 70대, 80대, 미국의 70대, 80대는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문화, 비슷한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성장하다가 보니까 문화적으로 비슷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한 시대가 끝나고 있다, 한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훌륭한 행사였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라는 것은 뭐냐? 냉전을 중심으로, 동서냉전을 중심으로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맥케인처럼 목숨을 바친다. 즉 애국심, 자유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존 맥케인은 온몸을 던져서. 그런 세대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생을 The Greatest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세대다. 2차 세계대전을 그리고 한국전을 치른 세대입니다. 자, 그 뒤부터 이제 가장 위대한 세대의 다음 세대가 미국을 발전시켰는데, 그 세대도 역시 아저씨를 따라서, 형님을 따라서 이 냉전 시대의 그 도덕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이제 끝나고 지금 30, 40, 50대,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가치관이 다르고, 바로 그런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돌출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트럼프가 있고, 트럼프가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이 장례식은 하나의 규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직설적으로 규탄하진 않았죠. 점잖게. 맥케인이 또 트럼프를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딸과 사위는 그 비서실장, 안보보좌관, 국방장관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했는데 딸은 아주 비분간개한 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셉 리브만 상원 의원이 친구로서의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로서 맥케인을 따뜻하게 설명을 하고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부시였습니다. 부시 다음에 오바마. 부시, 오바마는 둘 다 맥케인과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의 연설이 정말 멋졌습니다. 저는 이 오바마 연설이 특히 좋았습니다. 부시는 사람이 참 좋게 보이고 당당하게 보이고 용감하게 보입니다. 오바마는 냉철하게 보이면서 겸손함. 역시 훌륭한 연설은 겸손한 게 깔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최고다 자기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내려 누르고 또는 증오심과 적개심을 부추기는 것을 장기로 하는 한국의 정치 연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절대자 앞에서 절대자와 국민 역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적 가치, 아메리칸 밸류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원칙, 애국심, 파브릭 버츄, 공덕심이죠.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고차원의, 정치가 지향하는 고차원의 가치를 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틀 전의 연결식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 연설은 영문으로 전문이 우리 조갑제닷컴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명문입니다. 문장이 짤막짤막하고 쉽습니다. 문장이 짧고 쉽고 정확하다. 이게 저는 좋은 글을 쓰는데 3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이 짧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표현이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정치 연설일 경우에 감성적이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 자세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한국의 정치 연설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는 연설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념할 만한 꼭 메모해서 전하고 싶은 그런 명언을 남긴 대통령의 연설 아니면 당대표 연설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연설이 죽은 정치는 아주 2류 3류 정치입니다. 메마릅니다. 연결식을 하고 있는 그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에서는 이른바 당정청 전원회의라는 게 열렸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피와 땀으로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압축 성장의 그늘이 짙어졌고 어느덧 국민의 삶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이제는 성장의 동력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압축 성장의 그늘이 있습니까? 그러면 양지 바른 데는 없습니까? 양지 바른 데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과한 표현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대한민국은 큰 경제권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성장의 동력마저 잃게 되었다면 지금 성장의 동력이 잃은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데 남 탓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어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이 정의롭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을 합니까? 국가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좌익 운동권이 해야 할 연설이지 대통령이 할 연설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개별적인 어떤 뭐 잘못,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과 국가 권력이 잘못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잘못을 국가 권력 그 자체의 잘못으로 이렇게 전가한다면은 이것은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국가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악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국가는 지배층의 소유물로서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국가관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관계는 파탄나서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나친 과장이죠. 아니,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한 나라 같으면 지금 왜 문재인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사드 배치 서두르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왜 지금도 하지 않죠? 그리고 핵미사일 대피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가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합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의의 시대라고 하면 그 시대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영광의 시대 또는 영욕의 시대를 불의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지난 일정한 시기를 같이 동시대를 살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킨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불의의 시대, 지금이 불의의 시대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불의라고 했을 때 의로웠다는 것은 뭡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이죠. 문재인 대통령 지금 헌법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국가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불의입니다. 불충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라이벌입니다. 2008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격돌해가지고 그때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숙적이죠. 그런데 맥케인이 지난 연초에 전화를 걸어서 오바마에게 내가 죽으면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연설이 이틀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설 중에서 좋은 문장으로 생각되는 걸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조사에 나오는 명문입니다. 우리는 걸출한 인물, 미국의 가장 좋은 점을 구현한 전사, 정치가 애국자를 축하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슬퍼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다. 장례식에서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 초에 존이 나에게 전화를 하여 조사를 부탁하였을 때 나는 슬펐지만 매우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끝난 후 나는 이것이 존의 핵심적인 성품을 요약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라이벌인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사를 미리 부탁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데 이게 바로 존 맥케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보조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존의 자괴감에 대한 경멸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지옥에 갔다가 돌아오곤 하였지만 정력, 낙관, 삶에 대한 열정을 놓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은 그를 겁주지 못하였고 그는 마지막까지 유쾌한 정신을 지켜갔습니다. 이게 자신이 느낀 존 맥케인의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명문입니까? 존과 나는 매우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파탄난 가정에서 나왔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존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군인 집안 출신입니다. 나는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반면 존은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상반된 미국 정치 전통의 기수였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고 나는 그런 점을 숨긴 적이 없었고 존도 그러했습니다. 나는 존 맥케인이 인종, 종교, 성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천사입니다. 흔히 미국에서는 보수라고 하면은 요사이 백인 우월주의를 생각하는데 존 맥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당당하고 공정한 사람이었다는. 맥케인은 가끔 백악관에 찾아와서 나와 단둘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즐겼고 웃었고 서로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성실성과 애국심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팀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팀에 속한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팀이었습니다. 서로 달랐지만은 미국이라는 배를 끌고 가는 데는 같은 팀이었던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자유한국당은 같은 팀입니다. 같은 팀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침략 야욕으로부터 지켜내는 데는 같은 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유한국당을 같은 팀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김정은을 같은 팀으로 여깁니까? 그리고 어제 연설에서 오바마가 청중을 웃겼습니다. 부시도 따라 웃었어요.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조지 부시와 내가 맥케인을 칭송하도록 만들었으니 그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맥케인이 인생의 승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맥케인의 비판이 우리 두 사람을 더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해밍웨이의 말을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 나오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다가올 모든 날들의 오직 하나인 날이다. 그러나 다가올 모든 날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은 정치 이념을 떠나서 참 좋은 인생 교훈입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게 바로 미래에서 생겨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훌륭한 연설은 이런 교훈, 울림을 남겨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도 이런 따뜻한 연설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